고! 달슨의 라이브! 토트넘의 공격 라인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 토트넘이 이번 여름 영입한 6명 중에 공격 자원인 비니시우스와 가르스 베일이 토트넘의 본격적인 팀 훈련에 가세를 했습니다. 그 비니시우스하고 베일이 팀 훈련하는 사진이 공개되다 보니까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더 공격이 강화되는 거야? 이 조합이 굉장히 대단하겠는데? 뭐 이런 기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아도 그 토트넘이 맨유를 6대1로 좀 잡았잖아요. 그런데다가 손흥민 선수 역대급 시즌 초반을 달리고 있습니다. 무려 프리미어리그 4경기에서 6골,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 선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니 손흥민 선수도 이렇게 역대급 시즌인데 또 가세하게 되면 베일하고 비니시우스가 어떠한 조합, 어떠한 파괴력이 나올까 토트넘 팬들의 기대가 상당할 수밖에 없고 궁금함도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매치 브레이크 이후에 프리미어리그가 재개하게 되면 토트넘의 공격진이 어떻게 새롭게 구성될 수 있을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풋볼 런던이라든 여러 매체의 좀 정리들을 저희가 좀 참고를 했습니다. 먼저 토트넘의 공격 옵션이 확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새로 또 가세를 한 거니까. 기존에 손흥민, 해리 케인, 루카스 모우라, 베르베인 그리고 라멜라도 있죠. 라멜라 있고 베일과 지금 이제 비니시우스가 가세를 한 겁니다. 이러면 수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확실히 확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공격 자원들은 토트넘이 이제 유로파리그 치러야 되는데 그 유로파리그 토트넘의 전체 스쿼드에 다 등록까지 된 선수들입니다. 근데 이번에 빠진 선수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미드필더의 제드송 빠졌고 골키퍼의 가사니가도 이번에 유로파리그 명단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지에서도 이렇게 많이 늘어난 옵션들, 그래서 다양한 조합이 만들어질 거다. 토트넘의 공격진에 대한 구성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크게 대체적으로 한번 모아보면 5가지 옵션 이렇게 좀 모아지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4-3-3. 네, 이거는 토트넘이 앞으로 가장 기본적인 옵션으로 가장 많이 활용을 하면서 가장 파괴적으로 쓸 수 있는 조합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4-3-3 말 그대로 KBS 라인을 3톱으로 세우는 건데요. 해리 케인, 손흥민, 베일을 딱 세워놓고요. 미드필더는 역삼각형 형태로 아래쪽에 호이비에르, 위쪽에 은돔벨레와 로셀소를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백포 라인에는 왼쪽부터 레길런, 나이어, 알더웨이럴트, 도어티, 골키퍼는 요리스가 쓸 것 같습니다. 산체스는 뭐 센터백에 이제 백업이 좀 될 것 같고요. 요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죠. 앞쪽에 3톱도 굉장히 빠르고 공격적인 선수들을 세워놓은 데다가 미드필더를 역삼각형으로 좀 세워놨기 때문에 토트넘이 공격적으로 싸워야 할 때 혹은 굉장히 빠르게 뭔가 상대를 부셔야 할 때는 이 4-3-3을 쓸 것 같은데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많이 활용될 그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이 손흥민, 케인, 베일의 KBS 라인의 3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4-2-3-1 형태. 요거는 이제 델리알리를 좀 활용을 하는 형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전방에 케인을 놔둬놓고 이선 쪽에 손흥민, 알리, 베일, 미드필더 쪽에는 호이베르를 딱 세워놓고 그 한쪽에는 윙크스 혹은 시소코를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둘 중에 누굴 쓸 거냐는 상대와 흐름에 따라서 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 수비와 골키퍼는 앞에 4-3-3과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일단은 뭐 알리가 시즌 초반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눈밖에 좀 났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단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알리가 폼만 제대로 활용하게 된다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자원인데다가 기본적으로 포메이션 4-2-3-1이라고 하는 거는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를 중시 여길 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뉴 감독이 또 그런 밸런스를 좋아하니까 이거 쓸 수 있는 포메이션이기도 하고 또 알리를 아까 KBS 라인을 그냥 3명만 3톱으로 세울 때보다 가운데다 알리를 세우게 되면 짧게 연결을 하면서 연계 플레이가 더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3-3이 좀 속도라고 한다면 4-2-3-1은 좀 더 연계 요거를 강조할 때는 요거를 쓸 수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전체적인 밸런스가 중요하니까 4-2-3-1에서는 더블 볼란치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호이베르 아니면 시소코나 윙크스가 쓸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옵션은 요거는 진짜 쓴다면 굉장히 공격적인 매우 공격적인 선택이 될 것 같은데 비니시우스를 활용을 해서 투톱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비니시우스, 케인 투톱을 딱 세워놓고요.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와 베일을 양쪽 날개로 세워놓게 되고 미드필더를 호이베르, 그 다음에 파트너는 시소코나 윙크스 세워놓게 되고 수비와 골키퍼는 동일합니다. 전체적으로는 4-4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는 손흥민 선수와 베일을 좀 더 위로 올리기 때문에 4-2-2-2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게 뭐 선발로도 구성될 수도 있겠지만 뭐 뒤져 있다든지 아니면 후반전에 뭐 전술 변화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비니시우스와 케인을 투톱으로 만들어내는 4-2-2-2도 충분히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되면 진짜 굉장히 공격적인 조합이 될 거예요. 네 번째 옵션은
4-4이긴 한데 약간 다이아몬드 4-4-2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으로 손톱이 올라가게 됩니다. 손흥민과 케인 놔둬놓고 다이아몬드니까 여기 위에 꼭지점에 베일을 약간 프리하게 좀 세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여기 은돔벨레, 시소코, 아래 다이아몬드 아래는 호이비에를 세워놓고 수비와 골키퍼는 이제 동일합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4-4-2를 세울 때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일단 베일이죠. 베일을 프리하게 세워놓음으로써 베일이 갖고 있는 개성이라는 특징 혹은 경험치에 의존해서 베일이 어떤 자기의 어떤 느낌대로 거기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공격을 주도하게 되는 거고요. 또 그럴 때 손흥민 선수 위로 올림으로써 케인 말고도 또 다른 이 베일의 어떤 창조적인 패스를 좀 받을 수 있는 옵션을 2개를 강화해서 이것도 역시 공격적으로 싸울 수 있다는 거고, 상대가 굉장히 중앙지향적으로 막 싸울 때는 다이아몬드 골로 이렇게 모아놔서 상대의 맞상대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럴 때 다이아몬드 4-4-2 때 문제는 이제 양쪽 풀백 측면이 빌 수 있다는 건데, 이럴 때는 도어티, 레길론 같은 양쪽 풀백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많은 공격 활동량을 또 하면서 측면을 또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5번째 마지막 옵션은 3백 카드도 충분히 갑니다. 3백을 쓰면서 3-4-3이 가능한데요. 뭐 앞쪽은 KBS 라인 그대로 세우는 겁니다. 케인, 손흥민, 베일 세워놓고요. 근데 이제 3백이니까 양쪽 윙백을 세워놓겠죠. 그래서 허리 쪽에 4는 레길론, 호이비에르, 도어티인데 가운데 그 한 자리는 뭐 윙크스나 시소코 아무데나 세우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3백은 나이어, 알더웨이럴트, 산체스, 골키퍼는 요리스 이렇게 세우는 3-4-3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세울 때는 이거 왜 세우냐면 이거는 측면을 완전히 강조할 때 세우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3톱이기 때문에 손흥민과 베일도 측면 쪽으로 돌 수가 있는데 양쪽 윙백 레길론과 도어티를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서 측면이 만약에 어떤 팀과 측면 싸움을 기가 막히게 펼쳐야 된다, 치열하게 좀 펼쳐야 된다 이럴 때는 요 측면을 완전히 강조한 3-4-3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와, 진짜 토트넘이 공격 옵션 없다, 공격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5가지 최소한 옵션이 가능하게 좀 된 것 같은데요. A매치 브레이크 때 무리뉴 감독도 고민도 많이 하고 훈련도 많이 하겠죠. 새로 들어온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얼마큼의 서로의 호흡 그리고 또 조합을 만들어내냐가 좀 관건이 될 텐데, 그걸 첫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게 10월 19일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입니다.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새벽 12시 30분에 토트넘과 웨스트햄이 토트넘 홈에서 맞붙게 될 텐데요. 어떤 경기라고 보여줄까요? 또 손흥민 선수는 또 골을 넣을까요? 네. 관심 있게 그 경기 지켜보겠습니다.